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든 식물성 연기가 사라지는 날, 인류는 감기로 멸망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어느 도인이 쓴 글에서 가져왔는데 전체적인 것을 소개하기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무리가 없는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8년에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조류 독감이 유행을 해서 세계적으로 약 최소 5천만 명에서 5억 명이 죽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일제시대였는데 그들이 만든 공식 집계에 따르면 15만 명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들이 실제 사망자 수를 축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그 10배쯤 되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남북 분단이 되기 전이니까 합해서 2천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20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독감으로, 조류 독감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죠. 스페인 독감으로. 그때는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서양식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이다. 그래서 진일파나 돈 많은 사람들만 병원에 갈 수가 있었다. 15만 명이라는 통계는 병원에서 죽은 사람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 없는 민초들은 병원도 못 가고 대부분 집에서 앓다가 죽었을 것이니 훨씬 많은 숫자가 죽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1950년에는 홍콩에서 조류 독감이 유행하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968년에는 돼지 독감이 사람한테 전염되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목숨들이 사라졌다. 그런데 1918년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살았던 유학을 공부하는 한 할아버지께서 자손들한테 남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유학자이지만 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도인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런 분의 그런 분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제가 전반부만 소개하고 후반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좀 문제가 될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주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그런 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긴 그런 글입니다. 알 수 없는 죽음의 질병이 유행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3, 4일 앓다가 쓰러져 죽었다. 불과 2, 3개월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어 쓰러졌고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죽어서 땅에 떨어졌다. 한 고개만 넘어가도 무수히 죽은 사람들과 땅에 떨어져 썩고 있는 새들을 볼 수가 있었다. 개천가의 오리와 같은 물새도 다 죽어 있었다. 그런데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에 오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새들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닭과 오리를 비롯한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고 두 번째는 참새, 세 번째는 까치였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사람이 군부를 떼거나 밥을 지을 때 굴뚝이나 아궁이에서 나오는 풀이나 나무가 타는 연기를 쬐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아궁이와 굴뚝이 마을의 공기로 전염되는 유행성 전염병을 막아주는 그런 파수꾼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아궁이와 굴뚝이 괴지를 막아주는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산골이나 시골 마을에는 아침 저녁마다 밥 짓는 연기가 자욱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농촌도 가면 다 이제 근대화가 되고 이제 현대화가 돼서 불 떼서 밥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불을 떼죠. 다시 할아버지의 글입니다. 사람도 새들과 마찬가지로 풀이나 나무가 달 때 나오는 연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부엌에서 일하지 않는 귀부인들과 바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양반이나 돈 많은 부호들이 대부분 죽었고, 부엌이나 아궁이에서 늘 초목에 탈 때 나오는 연기를 맡으며 요리를 하거나 쇠죽을 끓이는 하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살아남았다. 양반 중에서는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 담배도 일종의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을 태우는 그 연기가 그런 살균 작용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담배는 또 이런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해악도 많죠. 담배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식물성 풀들, 나무들에서 타오하는 그런 연기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공기 중에 그런 바이러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자손들에게 너희 먼 훗날의 나의 자손들아, 너희들 시대는 이렇게 불 떼서 밥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본 내용이 나와요. 나는 그때가 너무나 염려스럽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도인의 글로 돌아옵니다. 도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는 숯이 있다. 사실 숯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숯에는 어떤 병원균이나 부패균이 침입하지를 못한다. 숯이 만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나 병원균, 곰팡이 같은 것이 침범할 수도 없고 번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한테는 연기 속에 날아다니는 숯가루가 불덩어리와 같다. 연기에 들어있는 미세한 숯가루 입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흡착하여 죽이거나 마비시켜 버린다. 옛날에는 여자들의 주된 식량이 누룽지였다. 누룽지를 많이 먹은 덕분에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보다 훨씬 높았다. 누룽지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이 면역력을 길러주고 수명이 늘어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누룽지를 먹지 않고 과자나 빵 같은 것을 많이 먹어서 건망증이나 치매 같은 병을 많이 앓는다. 사실 저도 이제 누룽지를 해 먹기도 하고 시중에서 파는 것도 있죠. 그래서 파는 것도 사다 먹기도 하는데, 사는 거는 기계로 열로 이렇게 압축을 탁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누룽지만큼 맛도 사실 별로 없어요, 맛도.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탄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룽지는. 그래서 누룽지를 끓일 때 이제 검은색 물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탄소 성분에 의해서 진짜 좋다고 하는데, 위장병 치료도 최고 좋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는 누룽지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좀 귀찮긴 해도 남는 밥을 모아서 누룽지를 직접 해 먹고 있습니다. 사 놓은 것도 있고. 다시 도인의 글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음식은 버터나 기름을 발라서 구운 빵이나 기름이나 단백질이 단 것은 모두 발암물질이다. 연기가 나오긴 하지만 요즘 우리 뭐 음, 가스를 태워도 뭐 연기는 나오잖아요. 보일러 때도. 그렇지만 그것은 좋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버터나 기름을 발라서 구운 빵, 거기서 나오는 연기는 발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음식은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에서 풀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약간 태우면 암을 고치는 최고의 항암 물질이 되고 가장 훌륭한 면역 물질이 되었다. 식물을 태운 재에는 알카리성,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잿물은 식물에 들어있는 돌과 금속 성분이 모인 것이다. 유기 물질은 타서 없어지지만 새와 돌 같은 무기물은 타지 않는다. 면역력을 기르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기름기가 제일 적은 곡식인 늘보리를 반쯤 태워서 만든 보리 누룽지다. 이왕이면 흰쌀밥으로 만든 누룽지보다는 잡곡을 넣은 그런 누룽지가 좋겠죠. 또 보리로 만든 누룽지, 보리밥으로 만든 누룽지. 늘보리 누룽지가 면역력을 기르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이고 약이다. 요즘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가 타는 연기를 맞지 않아서 암, 당뇨병, 심장병, 백혈병, 류마티스, 루푸스 같은 온갖 질병이 생겨난다. 의학이 발달은 해서 사실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각종 질병은 엄청나게 또 그 종류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인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인류가 팬데믹 상황에 온다면 인류의 20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쯤 살아남을 것이다. 둘 다 끔찍한 얘기죠. 이런 괴질은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괴질이 유행할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인가. 달콤한 것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이때는 복내 약속 잎이나 대궁을 피우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라지며 공기가 맑게 정화된다. 복내 약속뿐만이 아니라 공기로 감염되는 모든 유행병에는 풀이나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가장 좋은 예방약이고 치료약이다. 그런 거 보면 옛날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의 지혜는 있었던 거예요. 의학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뭐 짚을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해충을 박멸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 연기로. 또는 뭐 풍물놀이를 하면 풍물놀이에서 나오는 그 파동이 그런 해충 이런 것들을 박멸하는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그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가. 그래서 봄이 돼서 농사 짓기 전에 사물놀이 막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파동의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파동의 힘을. 그 파동의 힘도 중요하고 이런 또 연기, 식물의 연기도 중요하고 또 그런 좋은 이 파동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만트라를 외울 때 연불이나 만트라를 할 때 진원다라니 같은 것을 할 때 나오는 그 파동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타파한다고 하죠. 특히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능엄주라는 말이 있죠.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를 타파하는 힘이 능엄주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불이든 진원을 해서 공기 중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를 타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좀 좋겠죠. 전달이 탁탁탁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뭐 새로운 뭔가가 자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내 약속 같은 거 쑥 사다 놓고 가끔 이럴 때는 한 번씩 뭐 예전에도 보면 쑥에다가 고춧가루 막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어떤 비방이 된다, 뭐 방책이 된다 그런 말들이 있죠.
나쁜 기운을 없앨 때, 집안에 우환이 들끓을 때 특히, 그러면 뭐 어떤 예 음적인 기운들이 많은 그런 이제 귀신들도 달아난다, 그런 얘기도 있죠. 쑥이 굉장히 양의 기운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고춧가루도. 그 독한 내음에 의해서 달아난다, 음적인 요소들은. 그래서 집안에 음기가 많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몰아내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아무튼 앞으로의 시대는 풍의 시대라는데, 풍의 시대는 그러니까 풍으로 인한 겁살이 가장 많은 때가 이제 미륵부처님 시대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겁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겁살, 위험한 겁살이 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풍이 바로 뭐 허리케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공기로 인한, 공기가 오염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시대는. 그래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때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공기의 오염은 가장 무섭죠.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다 공기로 인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수행은 수행대로 하고, 이런 또 대책도 세우는 것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많이 드시는 것도 해독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